민주주의를 긋다 2-8 112페이지 3일부터 60까지 함께 걷는 민주올레길 한정수 지음 자유문고 458페이지 후기 돌이켜보면 이 책은 10여 년 전 3일 민주올레를 시작하며 소책자를 만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4.19, 5.18, 60, 부마항쟁 등의 민주올레를 진행하면서 자료가 쌓였고 이를 묶어내고 보충하면서 한 권의 책으로 나오기에 이른 것입니다. 책이 나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이 책에서는 더욱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3.1혁명은 서울에만 한정되었고 4.19 혁명 발원지인 마산이 빠졌으며 5.18 민주화운동도 전남 지역이 모두 누락되었습니다. 6월 항쟁도 부산만 일부 포함되었을 뿐 서울 중심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광주도 다 쓰고 나서야 홍남순 변호사 자택 등 적지 않은 장소들이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면의 한계 때문이라는 뻔한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데 독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시간까지는 약속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별도의 책으로 인천이나 성남, 수원, 대전, 대구, 마산, 원주 등 다른 도시들의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 공간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책을 보기 좋게 만들어준 김시열 대표님과 편집자님, 10년 전 소책자를 내고 민주올레를 진행하면서 시작을 열어준 홍기원 전 도봉문화원장님, 그리고 책발간에 참여해준 민주역사올레 회원님들, 박종철 기념사업회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관악구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이 책을 마무리합니다. 한종수 459페이지 112페이지 교수단 시국선언문 이번 4.19 참사는 우리 학생운동 사상 최대의 비극이요. 이 나라의 정치적 위기를 초래한 중대 사태이다. 이에 대한 철저한 규정이 없이는 이 민족의 불행한 운명은 도저히 만회할 길이 없다. 우리 전국 대학교 교수들은 이 비상시국에 대처하여 양심의 호소로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소신을 선언한다. 1. 마산, 서울, 기타 각지의 데모는 주권을 빼앗긴 국민의 울분을 대신하여 골기한 학생들의 순수한 정의감의 발로이며 불의에는 언제나 한가하는 민족 정계의 표현이다. 2. 이 데모를 공산당의 조종이나 야당의 사주로 보는 것은 고의의 왜곡이며 학생들의 정의감의 모독이다. 3. 합법적이요 평화적인 데모 학생에게 총탄과 폭력을 기탄 없이 남용하여 대량의 유혈 참극을 빚어낸 경찰은 정권을 유지하려는 일부 정치 집단의 사병이었다. 4. 누적된 부패의 부정과 횡포로서의 민족적 대참극, 대치욕을 초래케 한 대통령을 위시하여 국회의원 및 대법관 등은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지 않으면
국민과 학생들의 분노는 가라앉기 힘들 것이다. 5. 3.15 선거는 불법 선거이다. 공명선거에 의하여 정부통령 선거를 다시 하라. 6. 3.15 부정선거를 조작한 주모자들은 중형에 처하여야 한다. 7. 학생 살상의 만행을 위해서 명령한 자 및 직접 하수자는 즉시 체포 처단하라. 8. 모든 구금된 학생은 무조건 석방하라. 그들 중에 파괴 또는 폭행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동료 피살에 흥분된 비정상 상태하의 행동이요 폭행 또는 파괴가 그 본의가 아닌 까닭이다. 9. 정치적 지위를 이용 또는 권력과 결탁하여 부정축제한 자는 군, 관, 민을 막론하고 가차없이 적발 차단하여 국가의 기강을 세우라. 10. 경찰은 학원의 자유를 보장하라. 11. 학원의 정치 도구화를 배격한다. 12. 곡학 아시아는 사이비 학자와 정치 도구화하는 소위 문인 예술인을 배격한다. 13. 학생 제구는 38선 넘어 호시탐탐하는 공상 괴뢰들이 군들의 의거를 선전에 이용하고 있음을 경계하라. 그리고 이남에서도 정치적으로 악 이용하려는 불순 분자를 조심하라. 14. 시국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국가의 장래를 염려하여 학생들은 흥분을 진정하고 이성을 지켜 속히 학업의 본분으로 돌아오라. 113페이지 各大学教授 원인가? 学生의 피에 보답하라. 1960년 4월 25일 오후 5시 45분 서울대 물리대를 출발하고 있는 교수단 시위대. 어제 영화에 나온 것 같은데 어제 영화 이름이 뭐였지? 내포. 대학 교수단 시위대 모습. 앞에는 태극기를 들었다. 피로 물든 종로 사거리를 통과할 때 교수단을 따르는 시민과 학생은 이미 7, 8천 명을 넘었다. 114페이지 옛 서울대 물리대, 현 서울대 마로니에 공원. 8시 50분 동숭동 서울대 물리대 게시판과 물리대와 이웃한 법대, 미대, 교양과정부, 의대, 약대, 치대, 수의대 등 각 단과대학 게시판에도 똑같은 경문이 일제히나 붙었다. 그때 오전 8시 30분 교문을 박차고 나온 신설동 대광고교생 1천여 명이 경찰의 저지선에 부딪혀 종로 5가에서 회화동 방면으로 방향을 바꾸어 서울대 물리대 앞을 지나갔다. 이것이 신호가 되어 서울대 물리대 학생들이 마로니에 앞 광장에 모여들었다. 오전 9시 20분 물리대생을 선두로 법대, 미대, 약대, 수의대, 치대생들이 거리로 나섰다. 모두 3천여 명의 서울대생 시위대는 경찰 저지선을 쉽게 돌파하고 태평로 국회의사당을 목표로 행진하기 시작했다. 이때 발표된 서울대 물리대 선언문은 다음과 같다.
415페이지 도표 1950년대 서울대 물리대 전경. 현재는 마로니에 공원으로 바뀌었고 남아있는 건물은 구 서울대학교 본관, 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유일하다. 본관 건물은 1930년 8월에 착공하여 1931년 10월에 준공했다. 우리나라 건축계의 선구자인 박길령 건축가, 1899년 1943년의 작품이기도 하다. 서울대 물리대 선언문. 상하이 진리탑을 박차고 거리에 나선 우리는 질풍과 같은 역사의 조류에 자신을 참여시킴으로써 지성과 진리 그리고 자유의 대학 정신을 현실에 참담한 박토에 뿌리려 하는 바이다. 오늘의 우리는 자신들의 지성과 양심의 엄숙한 명령으로 하여 사학과 잔학의 현상을 규탄 광정하려는 주체적 판단과 사명감의 발로임을 떳떳이 천명하는 바이다. 광정? 우리의 지성은 암담한 이 글의 현상이 민주와 자유를 위장한 전체주의의 표독한 전형에 기인한 것임을 단정한다. 무릇 모든 민주주의 정치사는 자유의 투쟁사이다. 그것은 또한 여하한 형태의 전제도 민중 앞에 군림하는 종이로 만든 호랑이 같은 어설픈 것임을 교시한다. 교시한다? 한국의 일천한 대학사가 적색 전제의 과감한 투쟁의 계획을 장하고 있는데 크나큰 자부를 느끼는 것과 꽃같은 논리의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위장한 백색 전제의 항의를 가장 높은 영광으로 우리는 자부한다. 한국의 일천한 대학사가 적색 전제의 과감한 투쟁의 계획을 장하고 한국의 일천한 대학사가 근대적 민주주의 기간은 자유다. 우리에게서 자유는 상실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아니 송두리째 박탈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성의 해안으로 직시한다. 이제 막 자유의 전장엔 불이 붙기 시작했다. 정당이 가져야 할 권리를 탈환하기 위한 자유의 저녁은 바야흐로 풍성해 가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민중의 공복이며 중립적 권력체인 관료와 경찰은 민주를 위장, 가부장적 전제 권력의 하수인으로 발붙고 나섰다. 민주주의 이념의 최저의 공리인 선거권마저 권력의 마수 앞에 농락되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및 사상의 자유의 불빛은 무식한 전제 권력의 앙랄한 발악으로 하여 깜빡이던 빛조차 사라졌다. 긴 칠흑 같은 밤의 계속이다. 나이 어린 학생 김주열의 참시를 보라. 그것은 가식 없는 전체주의 전형의 발가벗은 나상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저들을 보라. 비굴하게도 위화와 폭력으로써 우리들을 대하려 한다. 우리는 백보를 양보하고서라도 인간적으로 부르짖어야 할 같은 학구의 양심을 느낀다. 부르짖어야 할 같은 학구의 양심을 느낀다. 보라, 우리는 기쁨에 넘쳐 자유의 횃불을 올린다. 보라, 우리는 캄캄한 밤의 침묵에 자유의 종을 난타하는 타수의 일원임을 자랑한다. 이건 무슨 그림이지? 일제히 철퇴하에 미칠 듯 자유를 환호한 나의 아버지, 나의 형들과 같이. 양심은 부끄럽지 않다. 외롭지도 않다. 영원한 민주주의 사수파는 영광스럽기만 하다. 보라, 현실의 뒷골목에서 용기 없는 자학을 되씹는 자까지 우리의 대열을 따른다. 나가자. 자유의 비밀은 용기일 뿐이다. 우리의 대열은
이성과 양심과 평화, 그리고 자유의 열렬한 사랑의 대열이다. 모든 법은 우리를 보장한다. 117페이지 도표. 1961년 4월 19일 4.19 혁명 1주기를 기념하며 제막하는 서울대 물리대 4.19 탑. 지금은 관악 캠퍼스로 옮겨가 있다. 전번에 서울대 가서 이거 못 본 것 같은데. 118페이지. 옛 동대문 경찰서 더, 현 해화경찰서 경찰공 제회. 뭐야? 경찰공 제회? 4.19 혁명 당시 경찰은 독재 정권의 신뢰였지만 동대문 경찰서는 인접해 있는 동대문과 이성재 일당과 유착하고 있어 가장 악랄한 행위를 자행하였고, 이 경찰서 앞에서 많은 학생과 시민이 희생당했다. 당연히 시민들의 증오의 대상이 되어 파출소가 아닌 경찰서로서는 유일하게 불타버리고 말았다. 4월 19일 동대문 경찰서 부근 희생자. 장인서 25세 남 4월 19일 동대문 경찰서 부근 희생자. 송시환 23세 남, 장영옥 28세 남, 이채섭 28세 남, 강석원 14세 남, 전주국민학교 재학, 장동환 41세 남, 조조광 16세 남, 성북중 3년 재학, 김승하 19세 남, 배영학원 재학, 임원협 61세 남, 구자숙 19세 여, 고한기 19세 남, 경기중 재학, 종로 3가. 이상 총격으로 희생됨. 심은준 18세 남, 서울고 재학, 가슴 타박상으로 희생됨. 118페이지 도표. 东大门属中路四街李治栋义栋 1958년 동대문 경찰서 지도. 4.19 당시 동대문 경찰서는 종로사가 대로변 가까이에 있었다. 규모가 엄청나게 컸음을 한눈에 알 수 있는데 기마 경찰대가 있어 마구간 공간까지 필요했기 때문이다. 119페이지 도표. 1960년 4월 26일 불에 탄 동대문 경찰서. 4월 26일의 희생자. 김두호 27세 남, 정태섭 15세 남, 금호초등학교 재학, 손흥구 31세 남, 윤석헌 19세 남, 함창호 19세 남. 최장성 24세 남, 강명석 21세 남, 심점구 25세 남. 이상 총상으로 희생. 이재섭 19세 남. 시위종 건봉에 희생됨. 동대문 경찰서 희생자 중에는 장영옥 28세 남, 열사가 돋보이는 존재다. 열사는 당시 운전사였는데 장영옥 4월 19일에 시위차를 운전하여 경무대 앞 바리케이트를 뚫고 가다 총상을 당하여 부상을 당했다. 그럼에도 4월 26일 다시 참가하여 동대문 경찰서를 선두에서 들어가려다 총상을 입었는데 또 일주일 만에 경찰관들이 쏘는 기관총을 맞고 절명한 4.19 혁명의 영웅. 장영옥 여자 이름이네. 이다.
이곳에서 숨진 또 한 명의 영웅은 김재원. 이름 똑같네. 18세 남 열사로 당시 덕수상업중학교 3학년 재학 중이었다. 4월 19일 종로 사가에서 총알에 발 부상을 당했지만 붕대를 감고 서울역 광장에서 다시 소방차에 타고 시위를 감행하다 경찰의 총에 심장이 관통되어 절명하고 말았다. 120페이지 고대생 테러 현장 옛 청계사가 천일백화점 앞 4월 18일 오후 2시 20분경에 국회의사당 앞에 도착한 고려대 시위대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좌농성에 들어갔다. 유진호 고대 총장과 고대 출신 이철승 의원의 설득을 받아들여 유진호 고대 총장과 고대 출신 이철승 의원의 설득을 받아들여 6시 국회의사당 진출 과정에서 연행된 90여 명의 고대생들이 조건 없이 석방되자 6시 40분경 해산하여 경찰차와 보도 차량의 선도를 받으며 귀격길에 올랐다. 수많은 시민들과 고교생들도 뒤를 따랐다. 행렬이 을지로 사가에 이르렀을 때 선두의 경찰 백차는 종로 사가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고 오후 7시 20분경 행렬이 천일백화점 근처에 있는 대지다방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도로 옆 골목 안에서 괴한들이 뛰어나와 시위대를 습격했다. 120페이지 깡패들이 테러로 쓰러진 고대생 1960년 4월 18일 100여 명에 달하는 괴한들은 쇠망치, 삽자루, 갈고리, 벽돌, 야구, 방망이 등 흉기로 닥치는 대로 학생들을 폭행하기 시작했다. 선두에 섰던 학생 수십 명이 순식간에 쓰러졌다. 테러단이다. 나 죽는다. 등 학생들의 절규가 뒤따랐다. 벽돌로 뒤통수를 맞고 쓰러지는 학생, 경찰차에 실려가는 피투성이 학생, 앞가슴에 피를 흘리면서도 덤벼드는 학생 등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괴한들은 학생들이 태세를 가다듬고 반격을 하자 불리함을 깨닫고 골목길로 사라졌다. 1960년 4.19 아침 동아일보 보도 4월 19일 새벽 각 가정에 배달된 동아일보 조간에 이 기사가 났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오보로 기록될 기사였다. 이 기사를 보고 시민들은 깡패놈들이 드디어 대학생을 죽이기까지 했구나. 대학생 데모 진압에 깡패까지 동원하다니 하면서 이승만 독재정권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그리로 쏟아져 나왔다. 高大生一名被杀，40余名负伤，取材记者6名斗。 이 괴한들은 대한반공 청년단 종로구단 소속 단원들로서 단장은 이마수, 부단장은 유지광이었다. 이들은 반공 청년단 단장이자 국회의원이던 신도환으로부터 고대생이 시위에 나섰으니 단원을 동원하라는 지시를 받고 세종로 반공회관과 중앙청 앞 경기도청에 200여 명을 동원한 것이다. 시위대가 중앙청으로 오면 폭력으로 해산시킬 목적으로 모여있던 이들은 시위대와 구분하기 위해 손에 붕대를 감고 장갑을 끼웠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고대생 데모대가 규교하자 단원들은 천일백화점 근처 대지다방과 반공청년단 동부특별담부 사무실 등에서 분산하여 잠복 대기했다. 오후 7시 20분경 대지다방 앞으로 고대생 시위대가 지나가자 종로사가 전매청 앞에서 쏘아진 불꽃 신호를 보고 죽여라 고함소리와 함께 가지고 있던 흉기로 시위대원들을 무차별
집단 폭행했다. 고대생 테러 사건과 그 외 사건으로 신도화는 무기징역, 이마수와 유지광은 사형을 받았다. 신도화는 복권되어 국회로 돌아왔고 유지광은 5년 6개월의 형을 살고 나왔지만 이마수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마수 122페이지 옛 내무부와 현 KB하나은행 본점. 일제는 조선시대 음악을 가르치던 장유엔이 있던 곳에 1911년 동양척식 주식회사 건물을 지었다. 구리개는 터이기가 센 곳이라 하여 그 길을 음악으로 누리기 위해 장악원을 지었다고 한다. 이후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내무부가 들어왔으니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닌 셈이다. 구리개? 그곳은 조선시대 을지로 1가와 을지로 2가 사이에 있던 나지막한 고개인 구리란 동이구나. 동시엔, 즉 구리개 옆이었다. 구리개는 황토 흙으로 된 고개가 햇빛이 날 때 멀리서 보면 구리가 빛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일제는 여기에 토지조사 사업을 수행하면서 농민으로부터 토지를 수탈하여 악명을 떨친 동양척식 주식회사 본사를 세웠는데 목조 르네상스 스타일로 건물 모서리에 돔을 올린 특색 있는 건물이었다. 1925년 12월 28일에는 나석주 의사가 이곳에 폭탄을 던진 사건이 유명하며 의사의 동상이 서 있다. 그만큼 식민지 조선 백성의 원망의 대상이 되었던 건물이다. 123페이지 그림 1911년 준공된 수탈의 본산이었던 동양척식 주식회사 모서리에 정문을 두고 양쪽으로 펼쳐지는 전형적인 일본 근대 건축물이다. 신세계 백화점, 명동 예술극장도 미도파 백화점 등도 그런 양식이다. 해방 후 정부 수립 이후에는 국방부 정훈국에서 사용했다. 6.25 전쟁 때 다행히 폭격을 면했다. 서울이 수복되면서 내무부 건물로 사용되었는데 1960년 4월 18일 고대생 시위대들이 학교로 돌아갈 때 이 앞을 지나갔다. 그때 내무부 건물에서 경찰관들이 창밖을 내다보자 시위대들은 경찰관 꼴보기 싫다 들어가라 하고 소리치기도 했다. 4월 19일 이 건물에 있던 경찰관들이 총격을 가해 시위대원 다수가 이곳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 이후 1970년 이 건물은 한국외환은행에 매각되어 1972년 철거되었고 본점 빌딩이 들어섰다. 올바른 정권이었다면 식민지 조선 농민들의 피와 눈물과 원망이 밴 이 건물에 일제 수탈사 박물관을 만들어 일제의 잔악상을 후대의 교훈으로 삼았을 것이다. 3.15 부정선거 당시 내무부 장관이었던 최인규는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법무장관 홍진기가 그 자리를 맡았다. 따라서 4.19의 유혈은 홍진기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면했을 뿐 아니라 중앙일보를 창업하며 부귀와 권세를 누리면서 천수를 다했다. 홍진기는 관악민주올레 편에도 다시 등장하는데
한국 현대사가 얼마나 왜곡되고 복잡하게 진행되었는지를 증명하고 있다. 124페이지 도표 을지로 내무부 증권 동전 산업은행 남 청계 국민학교 극장 1958년 지도 내무부 표시되어 있는 곳이 동양 척식 주식회사 건물이 있던 곳이다. 복은 회사부 부계원 125페이지 4월 19일 이곳에서 자행된 총격으로 인한 희생자 고 병래 22세 남 중앙대학교 재학 서현무 23세 여 중앙대학교 재학 지영헌 21세 남 중앙대학교 재학 정규철 25세 남 장동원 17세 남 남정만 20세 남 김용환 15세 남 이흥수 23세 남 을지로 입구 박상범 23세 남 을지로 입구에서 자동차 탑승 시위 중 희생됨. 최동섭 22세 남 부산대 재학 을지로 입구에서 소방차에 학생을 싣고 가다 희생됨. 4월 26일에도 20세의 박완식 열사가 총격을 받아 희생되었다. 125페이지 옛 미 대사관, 옛 미 문화원 이 건물은 1937년 9월에 착공되어 1938년 10월에 완공되었다.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이다. 본래 미쓰이 물산, 산징 우찬 주식회사 경성시점 사옥으로 쓰던 건물이다. 미쓰이는 산징 태평양 전쟁 당시 탄광등을 운영하며 수많은 조선인들을 혹사시키고 임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전범 기업이다. 4.19 당시에는 미국 대사관 건물로 사용되고 있었다. 미국 대사관이 세종로로 옮겨가자 미국 문화원 건물로 사용되었다. 우리나라 반미운동의 대중화를 가져왔던 1980년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가장 유명하고 대중적 영향을 많이 끼친 사건인 1985년 5월 23일 미 문화원 점거 농성이 일어난 민주화운동 요적지이기도 하다. 전국의 환호성全国의 환호성震动인가? Storming Joy Sixth Nation 126페이지 도표 4월 26일 오전 10시 30분 메카나기미 대사가 메그루터 유엔 군 총사령관과 같이 경무대로 향하고 있다. 그 뒤 이 건물은 서울시 종합자료관으로 사용되다가 다시 서울시청 을지로 별관이 되었다. 그리고 다시 엉뚱하게도 밀랍 인형 박물관인 그라뱅 뮤지엄으로 사용되다가 문을 닫았다. 1960년 4월 26일 10시 30분 경무대로 향하기 전에 윌터 메카나기 대사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출발했다. 그 성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대사관은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미국 대사관은 이 나라의 갈구를 깊은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 갈구가 커지구나. 대사관은 서울과 기타 도시에서 법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한국민 측에서도 질서 유지를 위하여 당국을 지지할 책무가 있다. 또한 당국도 국민의 감정을 이해하고 정당한 불만에 대처하기 위한 진정한 해결안을 마련할 뿐더러 미봉책을 취할 시기가 아니다. 여기서 미봉책을 취할 시기가 아니다라는 표현은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의미하였다. 127페이지 4.19 날 시청 앞 모습. 여기가 시청 앞임을 알 수 있는 것은 왼쪽 위 귀퉁이에 원구단 황공우가 보이기 때문이다. 왼쪽에 원구단 이건가? 다른 건물들은 다 재개발되어 지금은 알 수 없는 건물들이다. 전통 건물은 장소성을 가지고 있다. 전통 건물은 장소성을 가지고 있다. 라는 말이 실감나는 사진이다. 민주주의 사수라는 플렉 민주주의 스쇼. 플래카드를 든 학생들은 대광고교생들이고 뒤에 흰 가운을 입은 서울대 의대생들이 보인다. 127페이지 시청 앞 4월 19일 이곳에서 자행된 총격으로 인한 희생자 이상현 19세남, 심자룡 25세남, 임성희 34세남, 김재준 18세남, 덕수 중학교 3년 재학, 안부자 16세여, 조조남 22세남, 시청 앞에서 소방차 운전 시위 중 희생, 이종양 17세남, 경기고 재학, 윤경웅 19세남, 한광고 재학. 4월 19일 불타는 서울신문사 128페이지 옛 서울신문사 현 프레스센터. 총독부 기관지였던 매일신보는 해방 후 정부 기관지인 서울신문으로 바뀌었고 4.19 당시 시위대를 공산당으로 몰아냈다. 서울신문사는 4층 건물로 당시 최고의 시설을 자랑했지만 4월 19일 분노의 표적이 되어 시위대에 의해 거의 전소되었다. 현재는 서울신문사와 프레스센터가 같이 사용하는 현대식 건물이 그 자리에 들어서 있으며 앞뜰에는 정론 직필을 상징하는 펜 형태의 조형물이 최근에 세워졌지만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여전한 상황이다. 129페이지 옛 민의원 국회의사당 현 서울시의회. 이 건물의 원래 이름은 경성부민관, 징정부, 경성부민관, 징정부민관 이렇게 읽어야 되지. 경성부민관. 이 경성부민관은 경성전기 주식회사가 해석, 경성전기 주식회사에 대한 해석. 당시 경성전기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지만 주주는 대부분 도쿄에 살고 있어 그 수익은 거의 본토로 흘러가고 있었다. 경성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조차 이에 붕괴하여 총독부의 직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신 부민관을 부민관 이거 세 개를 같이 읽어야 되나? 부민관을 지어 기증하는 쪽으로 정비된 것이다. 구 경성부민관은 경성전기 주식회사가 기탁한 공공사업시설비로 건축되었으며 다목적 공연장으로 지어졌다. 1934년 7월에 착공하여 1935년 12월에 준공되었다. 구 경성부민관은 건평 584평에 지상 3층, 탑부 9층으로 건축되었다. 내부는 대강당, 중강당, 소강당을 배치하였는데 대강당의 수용 인원은 1,700여 명이었다.
구 경성보민관은 여순말로 하면 시민회관으로 당시에는 난방, 환기, 조명 등의 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최신식 건물이었고 가장 높은 건물이기도 했다.